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예측은 신이 아니면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내 외부 충격에 의한 하락은 누구도 정확하게 맞추긴 불가능하지만 정책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니까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과 투자 방향을 잘 맞춰보셨으면 합니다. 자,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부동산 전망도 새롭게 해야겠죠. 이재명의 정책을 하나씩 찾아보고 조정 가능성과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살벌하죠? 시작부터 살벌하다 그의 정책. 그럼 같이 민주당과 이재명의 정책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진행한다는 입장인데 1차 추경은 약 14조 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은 추가로 20에서 21조 추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한다면 최소 추경은 30에서 35조 편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목적은 전국민 25만원 바우처, 잘사니즘의 실용주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도이고 추경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농업 기본소득 도입,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 자녀 세액 공제 확대, 가족계 수제 도입 등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모두 실천한다면 5년간 210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 추경까지 한다면 앞으로 풀릴 유동성은 210조가 넘을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졸라게 풀겠다는 말입니다. 공급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일단 정부도 공급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하여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법과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신속협의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공재개발로 진행 시 인센티브 제공, 4기 신도시 개발 등이 있으나 서울 주요 지역은 재건축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강남, 서초, 목동, 여의도, 강동 등 주요 단지들은 사업은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금에 대한 생각은 어떠할까요? 선거 기간에는 부동산 시장을 존중하고 집값 압박 않겠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런 발언들도 했지만 저는 이 발언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A지역 아파트를 평당 100억 원이라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굳이 있다면 사지 말라고 할 필요 없이 그 가격에 맞게 세금을 더 거두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격에 맞게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지는 지금은 당장 알 수 없고 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세금을 조금 더 걷겠다는 의도도 좀 보여서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향후 5년간 서울 공급량을 보면 2025년에는 4만 7천 가구가 예정돼 있고 2026년에는 2만 4천 가구, 2027년에는 9,573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28년과 2029년은 현재 변동성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예상하기 힘들지만 계획된 물량으로 보면 2028년 약 3,000세대, 2029년 약 999세대로 극심한 공급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급이라는 게 제대로 된 계획을 해도 최소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아쉬운 상황이지만 굳이 이런 문제의 원인을 따져보면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공급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규제를 완화했다면 지금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을 텐데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때도 공급에 대해 계속 주장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거를 고치기에는 너무 큰 문제로 다가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금리에 대한 입장을 보면 크게 가상금리 구조 개편과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이런 입장인데 시장 영향력이 큰 정책들이라 이대로 실행한다면 약간의 문제점들도 보입니다. 특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올해 가계대출 증가는 1분기에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4월 이후로 급격하게 대출이 증가했습니다. 3월 대비 7천억 가량 증가하였고 5월, 6월 역시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 수 있는 거래량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7월 1일 이후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실행하기로 했으며 시장 영향력이 큰 정책이라 매수 심리에는 영향을 줄 거로 보이고 또한 4월, 5월, 6월 급격한 상승으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쌓였을 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7월 1일 스트레스 DSR 3단계와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추경으로 인해 돈은 계속 풀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준금리 인하와 시중금리 인하 압박으로 대출금리 역시 인하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정부는 공급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급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서울 주요 핵심지는 재건축으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초안은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핵심지는 공급 완화 정책을 써도 여전히 공급은 부족할 겁니다. 정부의 공급에 대한 영향은 분명 경기 수도권 또는 서울 외곽에서는 먹힐 거로 보이지만 서울 3도심 인근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려 해도 3도심 인근에는 재개발 진행시킬 땅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매도하고 어디를 매수해야 하는지는 이미 정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더 짧은 결론을 내리면 확률적으로 서울이 더 안정적인 상승을 나타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충격에 대한 조심성은 필요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3도심 인근으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예측은 신이 아니면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내외부 충격에 의한 하락은 누구도 정확하게 맞추긴 불가능하지만 정책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니까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과 투자 방향을 잘 맞춰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하고 모두 성투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